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피임약을 언박싱 하나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네, 이 피임약 언박싱을 하고 나서 피임약에 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해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피임약 처음 구매하신다면 뭐부터 해서 Q&A까지 여러 가지를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센스 있는 여성을 위한 센스데이를 언박싱하고 기존에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첨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센스데이를 갖고 나온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피임약 관련된 거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약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박스를 뜯으면 이렇게 센스데이라고 써 있어요. 짜잔. 박스를 개봉을 하면 이 센스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 피임약이고요. 경구 피임약이지만 사전 피임약이에요. 사후 피임약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보시면 핑크색으로 21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휴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피임약 중에 21일 먹고 일주일 휴약하는 약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위약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위약은 이제 약의 효과를 나타내진 않지만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잊지 않고 복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위약을 넣은 것들도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서트 페이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성분은 데소게스트렐 0.15mg이 들어있고요.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 0.02mg이 들어있습니다. 얘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전 경구 피임약 중에는 1세대는 지금 팔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에스트로겐의 그 부작용이 높기 때문에 팔진 않고 2세대, 3세대, 그 다음에 4세대까지 있는데 4세대는 전문 의약품으로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고 나서 약국에서 탈 수 있는 뭐 야스나 야스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쨌든 2세대, 3세대가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팔고 있는데, 근데 얘는 일단 3세대입니다. 2세대에서 3세대, 4세대 이렇게 갈수록 뭐 진화가 돼서 더 좋아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3세대 이렇게 갈수록 조금 혈전의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2세대는 무조건 안 좋다, 뭐 3세대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그렇고, 얘는 다만 3세대로 갔을 때는 그 프로게스테론의 형태를 이제 다른 걸로 좀 더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에스트로겐의 레벨이 0.03인 것도 있지만 얘는 0.02로 초저함량으로 시작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을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피임약을 드시는 것도 좋고, 뭐 콘돔을 사용하셔도 좋고, 특히 이제 성병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은 필수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성병 관련 이슈가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페미돔 여성 콘돔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페미돔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피임법의 종류는 뭐 영구 피임법도 있고, 배란에 억제시키고 착상을 억제, 그리고 뭐 차단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살정제 이런 것들도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사전 피임약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가 들어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대, 3세대, 4세대 함량에 따라 또는 그 부작용에 따라서 요걸 먹었는데 여드름이 좀 나더라, 그러면 그 다른 약은 여드름이 좀 개선된 그 피임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피임약은 본인에 맞게 맞춰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센스데이가 되게 그냥 약간 순한 피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유한양행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피임제의 구성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저용량과 이제 초저용량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0.03도 그냥 괜찮긴 한데 이제 얘는 0.02로 에스트로겐의 그 부작용, 특히 막 유방통,
두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소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피임약을 드시다 보면 이제 부정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체중이 증가하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살이 찌고 다모증이 생긴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2세대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3세대 이제 피임약이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3개월 이내에 다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꾸준히 복용하셔도 이제 괜찮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연은 경구 피임제로 인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혈전, 그러니까 그 혈관 막히는 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며 이 위험성은 나이와 흡연량, 하루에 15개 이상을 피게 될 경우에 따라서 더 증가를 하고 특히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경구 피임제를 투여하는 여성은 흡연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네, 얘는 이제 처음 복용을 할 때 날짜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원래 생리 시작한 첫날 그때 드시면 돼요. 분만 또는 유산 후에도 어떻게 복용을 시작해야 될까요? 이러셨는데 임신 3개월 이내에 유산을 했으면 즉시 복용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조 피임요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분만 후에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신 4에서 6개월 사이 유산 후에는 21일에서 28일 사이에 복용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얘를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피임 효과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알게 된 경우에는 생각나는 즉시 한정을 복용하고 정해진 시간에 다음 정제를 복용하면 되고 보조 피임요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까먹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그전 영상에 제가 넣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경구 피임약,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는 약을 먹을 경우에는 어떤 성분들이 고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드러그 먹어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성분들이 감소가 되거나 다운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름이 드러그 먹어예요. 먹는 거 그냥 제가 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구 피임약을 드실 경우에는 비타민 B 균이 들어있는 비타민제 이런 걸 드시는 게 좋고요.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이런 것까지 들어있는 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엽산 이런 것도 여성한테는 좋으니까 드시는 게 좋겠죠. 비오틴, 비타민 C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피임약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용 중단 후 임신을 원한다면 자연적으로 생리주기를 일주기 거치고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제 피임제가 불임의 원인은 되진 않지만 주기가 돌아온 다음에 아마 임신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200에서 400mg 복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한테는 주의하라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혈압을 측정하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다음에 이제 여드름, 체중 증가, 기분 변화, 유방 압통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얘는 센스테인은 그 에스트로겐 레벨을 0.03이 아닌 0.02로 낮춘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작용은 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드물게 정맥, 혈전, 색전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담배 피시지 않고 그러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비만이신 분들한테는 덜 먹힌다고 보면 돼요. 항상 체중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응급 피임제를 사용한 후에 바로 사전 피임제를 복용해도 되나요? 응급 피임제, 그러니까 사후 피임약이죠. 얘를 복용 후에 다음 생리 주기부터 사전 피임제 복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과량의 호르몬을 때려 넣었기 때문에 그게 여성 건강에 더 좋고요. 오랫동안 피임제 복용 후에 복용을 중단해도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피임약을 복용하고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피임약의 효과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피임제를 끊은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임신이 가능합니까? 대부분 피임제 복용을 중단한 다음 달부터 임신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정상적 주기가 돌아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피임약을 먹으면 임신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임신을 계획하시면 내 몸을 되게 깨끗하게 해독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도 드시면서 이
즈내와 이제 장내 미생물균을 이제 유익균이 좀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높여줘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유익균이 좀 더 많은 상태로 태어나서 뭐 아토피 뭐 이런 거로부터 이제 좀 더 멀어지는 피부도 갖고 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피임제는 건강에 해롭나요? 아닙니다. 사전 피임제는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그닥 끼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주의사항들 그런 거 빼고요. 피임제가 낙태를 유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피임약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피임제가 나중에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 피임제를 실수로 복용했을 경우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에요.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먹으면 찝찝하잖아요. 안 드시는 게 좋겠죠. 피임제 복용이 체중의 변화를 가져오나요? 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2세대 쪽에는 조금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예외인 피임약도 있고요. 오히려 뭐 부종이 없는 피임약 계열이 있는데도 그 드신 분은 살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 차이가 존재하는 걸 수도 있고 피임약이 효과가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종은 생기긴 하지만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피임약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제 Q&A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센스데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세대 프로게스틴 성분에다가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 0.03이 아닌 0.02mg이 들어있어서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인한 그런 뭐 두통, 유방통, 뭐 부정출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다운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얘는 이제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작기 때문에 목 넘김도 편하고 이게 나정이 아닌 그 필름으로 코팅 정제라서 고가의 약물 보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존성이 높고 유통기한도 좀 더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 2022년으로 되어 있고요. 목 넘김이 좋아요. 일단 작고 알약 큰 거 못 드시는 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게 특장점. 두 번째, 그다음에 일단 3세대 그러면 안드로겐성 그 여드름이나 다모나 부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감소가 되어 있어서 더 좋다는 점도 있고요. 아무튼 동일 성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고 이제 3주 동안 복용하시고 일주일 휴학기 가지시면 되고요. 뭐 저는 이제 3세대 중에서도 선호하는 거가 이제 센스데이, 2세대 중에서도 조금 선호하는 피임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고요. 3세대 중에서는 뭐 센스데이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제가 더더욱 느끼고 있는데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듯이 나의 건강이 최고로 좋아야 남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남한테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뭐 내가 나를 알지 남이 나를 알겠어요. 아무리 남이 나를 사랑한다 한들 내가 나를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자신감도 뿜뿜 생기는 것 같고요. 생활에서도 활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건강 우리가 여성이 바로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